수입차는 소유자 변경의 수를 보잖아요. 좀 많은 경우가 꽤나 많아요. 그러니까 직접 내가 차를 사려고 좀 알아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. 대형차는 좀 덜한 편이에요.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차량들을 보면 그나마 소유자 변경의 수가 많이 낮습니다. E클래스, 5시리즈, A6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유자 변경의 수가 많은 차들도 진짜 많거든요. 그럼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보통 이제 중고차를 내가 사면서 놀라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차를 살 때 금액. 와, 신차가랑 비교했는데 이만큼 싸네? 한번 놀라죠. 그리고 두 번째, 수리비가 나왔어요. 와, 수리비가 이렇게 비싸구나. 두 번 놀라요. 그리고 감당을 못해서 팔 때, 와, 내가 산 금액보다 이렇게 싸게 가져가는구나. 손해를 이만큼 보는구나에 세 번 정도 놀랍니다. 제가 말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살펴보면 금액이 싸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아요. 국산차 그랜저, 소나타를 살 금액이면 수입차 막 E클래스, 5시리즈 이런 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겁없이 삽니다. 그리고 수리비에 놀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. 이건 진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. 근데 이런 차량들을 샀을 때 문제가 이걸 내가 빨리 깨닫는 게 아니에요. 보통은 6개월, 한 1년, 2년까지도 가서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. 아, 내가 이 벤츠한테 졌구나. 이걸 깨닫고 이제 파는 거죠. 보통 그냥 대충 봐도 손해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까먹고 시작하거든요.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재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내가 이 벤츠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들었을 때 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. 수입차를 이제 신차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. 신차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뽑고 있는데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기가 만만해졌습니다. 출시가는 높아지고 그러는데 요즘 뭐 리스나 렌트 이런 개념들의 구입 방법이 많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월 불입금을 낮게 이용을 하면서 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수입차의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. 리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5시리즈를 원래 한 7천만 원 한다 치고 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하고 5년 할부를 해도 월납입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. 그런데 리스를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하잖아요. 50만 원도 안 내도 됩니다.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. 왜 그게 가능하냐? 리스는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. 잔존가치가 내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남아있는 가치를 월 불입금에서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리스를 이용하다가 5년 지났어. 그러면 이 잔존가치만큼 내가 내고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돈을 안 내고 반납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납을 하면 이때까지 내가 낸 돈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보통 잔존가치가 40% 50% 정도 잡히기 때문에 월 불입금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건 맞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사업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비용 처리 측면으로 보지 않는다면 딱히 득이 될 게 없습니다. 그냥 내가 당장 낼 돈을 5년 뒤 나에게 맡긴다.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총 납입량으로 봐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로 봤을 때는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들 때문에 수입차는 굉장히 많이 풀리고 중고차 시장으로도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. 그리고 또 SNS에 이런 차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. 벤츠, BMW, 심지어는 뭐 마세라티 이런 것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상황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를 바꾸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. SNS에 글을 올리는 친구들은 절대 나 이번에 소나타 뽑았어 하면서 올리지 않아요. 나 이번에 벤츠 뽑았어, 기블리 뽑았어. 이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느낌, 부러운 느낌 때문에 차를 좋은 차, 수입차로 바꾸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좀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. 그리고 내가 이 SNS를 보고 차를 샀어. 그런데 한 2, 3년 지나니까 내 친구가 또 SNS에 뭔가 올렸는데 보니까 내 거에 신형을 올리네?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. 풀체인지가 빨리 되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이제 9형이구나, 99형이구나 이렇게 되면 또 차를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. 모델 체인지가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주기가 많이 앞당겨지고 있다. 그것도 차를 많이 바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저는 좀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. 좀 완성도 있는 차, 완성도 있는 디자인으로 딱 한 대 뽑아놓고 그걸로 좀 쭉 가게 되면 좀 우리 사람들의 손해가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손해가 적어진다는 거는 자동차 회사의 이윤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아무튼 SNS가 문제입니다.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. 내 능력보다 되게 비싼 차를 샀을 때는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차를 팔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의외로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. 내 능력은 요만큼인데 검소한 사람인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지. 그래서 연봉이 1억인데 일부러 막 30만 킬로 탄 막 베라크루즈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. 본인 얘기 아니에요? 제 얘기 아닙니다. 저 돈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 30만 킬로짜리를 사고 있으면 아씨 더 좋은 걸 내가 살 수 있는데 사실 하면서 그래 요 정도까지는 양보하자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걸 사. 근데 이것도 내 능력치에 맞지 않는 차야. 그럼 계속 조금씩 올리다가 시동록세 날리고 샀다가 대파는값 날리고 결국에는 내가 딱 타고 싶은 차에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너무 내 수준보다 높은 차를 사는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너무 내 상황보다 안 좋은 차를 검소한 코스프레로 사는 거다 오히려 추가 지출이 많이 들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에 알맞는 그런 차를 골라 사는 게 가장 좋은 소비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자주 바꾸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타다가 이제 키로수가 한 7만 넘어가니까 소모품 갈 때가 됐어. 그래서 차를 바꿔. 아니면 10만 넘어가면 중고차 값이
많이 떨어진대. 그래서 바꿔. 뭐 15만이면 떨어진대. 그래서 바꿔. 이렇게 기준점을 본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, 키로수에 따라서 금액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 키로수에 도달해가지고 내 차를 팔고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나오는 부대 비용들, 세금들이 있잖아요. 그거보다 이득일 수는 없어요. 그냥 소모품 좀 더 갈아주는 게 좋고, 키로수에 따라서 단가가 됐구나, 조금 더 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보고, 이 차가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을 해보고, 그렇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차를 바꾸던가 말던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차를 특히나 젊은 분들이 너무 자주 바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. 물론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1년에 진짜 막 한 2번, 3번씩 차를 바꾸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이분 차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내가 지금 차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정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한 번 더 따져보시고 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